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겨울이라 너무 춥죠. 발시린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발시림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발시림으로 고생을 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시림을 방치한다면 그 질환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순간까지 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꼭 병원을 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발시림이라는 게 뭐냐? 몸의 다른 부위보다 발이 유독 온도가 낮은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통은 큰 추위를 못 느끼는데 발이 유독 시린 경우, 그래서 실제로 체온을 쟀을 때 발에 있는 온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다리에 있는 몸통하고 다리의 온도가 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높은데 우리가 느끼기에 신경이 느끼기에는 차갑다, 발 시리다 하고 역설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 시려요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그렇게 차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본인은 알죠. 그 발시림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발시림 분들 꼭 병원에서 원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발까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림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추운 날씨에 더 이런 게 심해지는데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1차적으로 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장기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요. 먼저 그쪽으로 피를 보내서 체온 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더 생성을 해서 팔다리 쪽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발이 시립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좀 운동을 하거나 체온이 올라가면 그때 팔다리가 따뜻해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추운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시림이 있다?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발시림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피부 쪽에 뭐 건선이 있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쳇이나 레이노이드 같은 게 있으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도 발시림이 잘 생기고 호르몬,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게 있어도 생기고요. 신경 쪽으로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발시림이 잘 생깁니다. 발시림은요, 혼자서 한 가지 증상만 딱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흔한 건 통증이에요.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시림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피부의 색깔이 조금 변해요. 거무튀튀하게 착색이 된다든지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창백하게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반되는 증상 중에 쥐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다리가 시리고 쥐가 난다? 그러면 꼭 병원 가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발시림의 대표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빈혈. 빈혈이 생기면요,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이 됐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빈혈이 됐든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이 됐든지 간에 빈혈이 생기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들을 구석구석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시림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심장 자체가 잘 짜지 못하는 심장 질환이 있어도 발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호르몬 질환이 있어도 이런 게 잘 생긴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이렇게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온이 낮아지고 축축해지고 발시림이 잘 생겨요. 아니면 말초동맥 질환. 말초동맥이라는 거는 팔다리로 가는 작은 동맥들이잖아요.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요. 언제 그러겠어요? 흡연을 오래 한 경우. 그러면 혈관이 안쪽이 좀 좁아지면서 잘 안 갈 거고, 그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오래돼도 말초동맥 질환이 생깁니다. 레이노이드 많이 들어봤죠? 추운 날씨에 바깥에 노출이 되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색깔이 변하는 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끝에가 하얗게 창백하게 됐죠. 심한 경우에는 이 손가락 5개가 전부 다 끝에가, 아니면 손끝마디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이 끝에만 그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혈관이 과민성으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혈관 끝에가 확 수축을 하면서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창백하게 하얗게 되는 겁니다. 말초 동맥뿐만이 아니고 말초 정맥에 문제가 있어도 발이 시려요. 왜냐하면 말초 정맥 쪽에 순환이 안 되면 그 옆으로 지나가는 말초 신경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물론 당뇨라든가 알코올 문제라든가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이래도 말초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말초 정맥이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춥다라는 걸 느끼는 건 어느 기관이에요? 신경이잖아요. 이 신경 안에 있는 온도를 느끼는 신경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센서가 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발시리다 라고 느끼게 돼요. 실제 사례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50대 남성분이었고요. 양쪽 발이 다 시린다고 오셨어요. 보통 50대 남성분들 몸 조금 아파도 병원 잘 안 가세요. 근데 양쪽 발이 시리다고 병원 오셨으면 얼마나 심하게 시렸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증상이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고요. 처음에는 그냥 발만 시렸어요. 겨울에 발이 좀 시리다. 그러니까 참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한여름에도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검사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이것저것 치료를 받아봤지만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오셨고요. 이분의 초진 기록치를 보면은 이분 무릎도 좀 아프고 고혈압이 좀 있고요. 다행히 당뇨는 없으셨네요. 자, 발저림이 양쪽 다 있었고 발시림이 양쪽 다 있고 엉치도 좀 아프셨습니다. 자, 보면 11번이 제일 심하대죠. 11번 발시림. 시림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검사를 이제 해봐야죠. 양쪽 발이 시리되니까 분명히 발 주변 아니면 그 발 위쪽에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초음파 검사한 건데요. 초음파 검사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빨간색이 이 그래프상 길게 나타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왼쪽인데 왼쪽 무릎 바로 위쪽에 혈관입니다. 빨간색으로 길게 나와요. 3.5초 정도 나온대요. 0.5초 넘으면 안 되는데 3.5초 정도 길게 나오는 정맥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왜 시린가 봤더니 여기 앞에는 괜찮았는데 뒤쪽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길게 2초 정도 뭐가 나오죠. 이분은 말초신경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정맥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신경을 자꾸 손상시키니까 발시림을 느꼈던 겁니다. 다리의 해부학을 좀 보면은 왜 저런 빨갛게 나오는 것들이 발시림을 유발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전신이 이제 다리가 시리니까 다리를 봐야죠. 다리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신경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이 발시리다고 했던 거는 여기예요. 여기 양쪽. 그리고 발시림을 잘 유발하는 신경이 주로 이거예요. 비골신경인데요. 비골신경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얕은 거, 하나는 깊은 거고요. 자, 얕은 비골신경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로 연결이 되죠. 발등으로. 발등으로 연결돼서 발가락 사이사이로 들어가요. 천비골신경인데 이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발시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요거 깊은 거, 깊은 비골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발바닥 쪽으로 이 시림을 느끼는 분들은요, 요거 복제신경 이쪽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혈관을 보면 아까 얘기한 신경 옆으로 이런 혈관들이 지나가잖아요. 신경이 지나갈 때 바로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경 내에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면서 신경 손상을 유발을 하고 발시림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시림에 대한 원인을 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발시린 경우에 이거는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지 이거를 놔두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심해져서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생기게 되면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 가셔서 검사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꼭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